안녕하세요. 닥터 황미스입니다. 오늘은 여름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면역력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요즘 밤마다 굉장히 덥잖아요. 많이 뒤척이시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자, 호르몬들의 교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저는 멜라토닌 그리고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이 이어지는 무더위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고갈되고 체온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면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화가 시작되는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아셔야죠.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흔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잠이 오게 만든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멜라토닌이 진짜 중요한 역할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 호르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진짜 역할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를 통해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심부 체온을 낮춥니다. 그제서야 몸은 잠들 준비를 하고 수면 중 세포 회복, 면역 재정비, 성장 분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밤에 심부 체온이 계속 올라가 있다면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즉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들고 잠든 상태에서 체온이 안정되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역할을 멜라토닌이 한다는 거죠. 근데 멜라토닌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에 더워서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은땀에 불안 꿈까지 꾸게 됩니다. 수면의 어떤 전반적인 질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을 항산화, 항노화 호르몬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노화가 촉진되겠죠. 자, 그래서 밤에 만약에 내가 더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깨고 식은땀 흘리고 일어났을 때 불편하다면 이건 단순한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거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고 우리가 멜라토닌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는 빨라지고 특히 중요한 심부 체온 조절력이 망가져서 여름 더위에 극도로 약한 몸이 되고 이 여름 한철 동안 우리 몸에 1년 중 일어난 노화가 급속도로 대부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름철은 특히 멜라토닌을 잘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잘 유지해야 되고 멜라토닌이 체온 조절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신경을 써서 멜라토닌의 고갈이 없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멜라토닌과 체온 조절에 시너지적인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밤에 체온을 잘 떨어뜨리고 멜라토닌 리듬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하다고만 좋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낮낮 밤밤이죠.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낮은 삐슬쩍고 밤에는 어둠을 유지하라. 이게 헝클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하동동. 이게 뭘까요?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지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조건 더우니까 찬 것에 대해서 선호가 생기죠. 근데 찬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오히려 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샤워를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로 살짝 체온을 올리고 땀으로 식히면서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유도해 줍니다. 또 멜라토닌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빛의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지만 인공빛 자체가 멜라토닌을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손에서 떼놓으십시오. 오프하십시오. 정 안 되면 30분 전이라도 오프하십시오. 잘 때까지 손에 잡고 계신 분도 있다는 거죠. 저부터도 이것을 조금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청색광은 멜라토닌의 최대의 적입니다. 특히 그리고 간접 조명 중요합니다. 조도에 낮춘 간접 조명으로 몸에게 자유 시간을 잘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생체 시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리듬처럼 이제 고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멜라토닌 리듬을 복구시킵니다. 자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에어컨은 약풍, 배는 꼭 덮고 자기. 실내는 24도에서 26도, 22도, 23도까지 낮추시면 안 돼요. 너무 낮으면 각성됩니다. 그래서 24도에서 26도 맞춰주시고 특히 복부에 차갑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 중심이 무너지면 숙면도 무너집니다.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야 되잖아요. 멜라토닌 재료가 되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트립토판, 마그네슘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귀리, 바나나, 달걀, 시금치, 견과류 등은 멜라토닌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줍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밤사이 열을 내보내고 노화를 되돌리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밤의 체온 관리자이자 노화 방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밤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늙어갑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여러분의 멜라토닌 지키는 루틴 해주십시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나는 멜라토닌 믿는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대장정에 나서주십시오. 닥터 박민수였습니다.